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24일 귀국했는데요. 순방 과정에서 논란이 정말 많았죠. 네. 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제가 순방도 수행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칙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번 순방은 한마디로 과정과 결과 총체적인 실패다. 한마디로 외교 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하러 갔지 않습니까? 네. 조문 불발됐죠. 한일 정상회담 저쪽에서는 간담회라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회담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쫓아가서 겨우 30분 동안 그 회동을 하게 됐죠. 한미 정상회담은 더 글로벌 펀드라는 그 회의석상 단상에서 쫓아다니다가 48초 조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비속어 그 발언. 비속어 발언. 네. 그 발언은 본인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참모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옛날에 상황실이 항상 유지가 되니까 네. 대통령한테 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을 해가지고 외신에게 알려지기 전에 한 2시간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없이 14시간 만에 확인도 안 되고 그런 논란이 커져 버렸는데요. 그게 참으로 한마디로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속어 발언 관련한 논란인데요. 당연히 이 사과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도어 스태핑에서도 사과는 없었고요. 오히려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적반하장입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은 화자가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을 하면은 그날 비행기에서 보통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 해명을 해가지고 좀 이걸 수긍을 시키든지 네. 아니면은 그 다음날 도어스태핑 출근집 문답에서 모든 국민과 외신들이 어떻게 해명이 되는지 궁금해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또 비속어 발언을 했으면 했는 대로 제가 평소에 좀 말투가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되게 엄중하게 언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다든지 라고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분일 텐데 그 표현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국민들의 청력 테스트를 시험을 하게 된 결과를 만들었어요. 비속어 무슨 뭐 바이든이 날리면은 그건 논란이 있으니까 네. 앞에 말한 그 XX. 예. 저는 이 녀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녀석 발언은 그건 분명하게 많은 분들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미국 국회에다 얘기한 게 아니고 한국 국회에다 이야기한 거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XX 이 녀석이라고는 해도 되는 건가? 되는단 말입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그걸 보도한 건 당연히 언론은 그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법적 조치를 하겠다,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내일 뭐 오전에 국민의힘에서는 MBC를 항의 방문하겠다. 그 전에 유엔에서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21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유엔 연설도 빈껍데기 연설이었다는 지적이 많은데 자유의 핵심은 뭡니까? 언론 자유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런 보도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언론 자유의 침해입니다. 네네. 뭐 최종적인 판단과 앞으로 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 몫은 또 우리 본방을 사서는 사수님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격을 손상했다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을 이 당론으로 정하고 의결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의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그걸 의사과에다 제출을 했고 네. 이제 그게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제적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지면은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이어서 제적 과반수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의결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건 이제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네.
법적 구속력은 없죠. 해임을 건의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의회에서 이번 외교 참사에 대한 총책임자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문책하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9일 정도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고요.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궤도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전남도 복합 쇼핑몰 유치에 가세를 했습니다. 전남 쪽에서는 상권 자체가 겹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려대로 광주와 전남의 어떤 경쟁 구도가 또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금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대로 신세계그룹에서 어등산 관광단지에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우리 또 순천 지역에서 네. 또 스타필드를 유치를 하겠다라고 시장이 공언을 해서 그게 이제 경쟁이 되고 있는데 신세계 측에서는 이쪽 광주권과 그 여수 순천 광양권의 상권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간 기업들의 기업 유치 활동이니까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특별하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 들어오기 좋은 환경 이런 걸 조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대선 때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 대선 공약으로도 하고 지역 공약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유치가 되든지 그 인프라나 기반 시설 이런 거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약 준수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불리고 네.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에 대한 결정과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날인데요. 각각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걸로 우리 정행남께서는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같은 재판부 그러니까 남부지원 합의부에서 그게 심리가 되는데요. 네. 이 사건은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된 사건과 논리가 연동되어 있는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판부 기존에 판단을 했던 재판부도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세 가지가 지금 가처분 신청이 됐는데요. 전국위원회에서 당원당규 개정안을 그걸 효력 중단해달라는 것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네. 직무정지 가처분 그리고 비대위원들 가처분 세 가지가 다 비슷한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돼서 그 주호영의 원톱 체제로 비대위와 원내대표를 같이 동시에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이건 이제 지금 징계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당원권 정지를 3년을 처하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3년의 의미는 다음 총선에도 나오지 마라. 네. 그리고 당대표도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기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고 일관되게 보입니다.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세력들의 어떤 시나리오에 걸림돌이 되는 걸림돌들은 다 제거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군요. 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는 어떻게 잘 살게 해주겠다. 이 비전 제시를 해야 맞는데 여당과 여당이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만 있으니까 국민들은 답답함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정치에 관해서 친절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신 정행남 김명진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